여러분, 코어가 중요하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말 무엇이 코어인지 또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코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먼저 준비를 해야죠. 코어는. 그래서 코어 근육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코어가 좋아진다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일단 허리가 좋아지고요, 물론 목도 좋아지고요, 따라서 손발도 다 좋아지게 됩니다. 자, 코어 운동은 어떻게 할까? 그러려면 코어 근육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코어 근육이라는 것은 이 복부를 싸고 있는 근육이면서 전체적으로 허리까지 싸고 있는 근육을 말하죠.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복부를 싸고 있는 근육과 전체적으로 허리까지 싸고 있는 근육을 뭉뚱그려서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어 근육을 잘 쓴다면 당연히 척추 골반이 좋아지고 몸통이 좋아지고 힘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아픈 거를 다 낫게 할 수도 있어요. 코어 근육에는 내측 코어 근육과 외측 코어 근육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내측 코어 근육은 우리 위쪽으로는 횡격막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골반 저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앞쪽으로는 복횡근 또는 횡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복부를 감싸고 있는 풍선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필라테스 선생님이나 요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내측에 있는 코어 근육을 그냥 코어 근육, 코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풍선처럼 이렇게 내부 장기를 싸고 있기도 하지만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근육은 강화되죠. 그래서 그 근육들 때문에 오히려 과부하된 허리가 아프게 되고 균형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코어 근육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내측 코어와 외측 코어가 같이 써지는 게 물론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운동법에는 많은 운동법이 나옵니다. 복식 호흡하면서 복압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운동이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죠. 그 다음에 데드버그, 버드독. 그 다음에 장요근을 스트레칭 하거나 또는 골반 저근을 하려면 케겔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 중에서 플랭크나 사이드 플랭크, 데드버그나 버드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가 약하신 분들,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거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약해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먼저 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할 것은 일단 호흡을 해서 횡격막 운동을 하고, 또 호흡을 통해서 복행근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 케겔 운동을 통해서 복부에 있는 저근, 밑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죠. 그리고 장요근 운동을 할 거예요. 내측 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횡격막 운동이에요. 횡격막 운동은 숨을 쉬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가 코어 운동하면 복식 호흡만 강조하거든요. 근데 복식 호흡으로 횡격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복근을 못 잡고 이 복근을 못 잡은 것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흉추를 잡고 이렇게 가슴을 잡고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복식만 하면 여기가 하나도 움직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1번으로는 일단 흉식 호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흉식 호흡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 이렇게 위로 올려서 사시는 분들이 현대인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 어떤 상태였냐면 처음에는 구부러졌었어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이건 싫어요? 그러면 위로 폈죠. 이게 지금 흉추가 안 움직이고 흉식 호흡을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숨을 이렇게 크게 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목에 있는 앞쪽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숨을 쉬고 있어요. 여기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횡격막도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첫 번째로 횡격막 운동을 할 때는 이 가슴을 먼저 앞으로 보내줍니다. 앞으로면서 숨을 크게 쉬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목에 있는 근육들은 하나도 긴장을 안 하고 숨을 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울 보고 하세요. 거울 보면서 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다니는지, 앞으로 갈 수 있는지, 그죠? 앞으로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 이런 끈도 괜찮고요. 이 밴드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밴드를 가슴에다가 감아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눌러질 정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옆으로 늘려보는 거죠, 이제. 근데 옆으로 늘리다 보면 좀 힘을 세게 줄 때 여기 조금씩 씁니다. 근데 먼저 아까 했던 것처럼 앞으로 쓰는 숨을 먼저 연습을 많이 해서, 그죠? 숨을, 그래서 요것이 된 사람들이 옆으로까지 하면서 목은 힘이 조금 덜 들어오면서 옆을 좀 벌릴 수 있게. 그때도 처음에는 거울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만 벌어지게. 이렇게 앞과 옆으로 벌어지게 숨을 쉬는 거에서 이렇게 하시면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가슴만 계속 숨을 쉬게 되죠. 그래서 횡격막이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행복근, 복행근의 운동을 하신다면은 숨을 내뱉을 때 여기서 흉식 호흡이 된 상태에서요. 숨을 내뱉을 때 배가 오히려 살짝 펴지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엔 어려워요. 그래서 숨을 하는데 살짝 커지게. 이게 아니고요. 숨을 끝까지 뱉으면 이 복행근이 완전히 빵빵해져요. 그래서 만져보면 팽팽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헬스를 할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럴 때, 또 일을 할 때도 너무 무거운 거 들 때 있잖아요. 호흡을 완전히 뱉으면서 풍선을 완전히 바깥으로 완전히 이렇게 불리는 느낌으로 쭉 하고 조금 참아주면 이게 복행근 운동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운동이죠. 자, 그 밑으로 가면 우리가 저근, 골반에 있는 저근, 그 저근이라는 건 그냥 밑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항문이라든지 생식기 근처에서 우리가 관장하는 그런 근육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쾌겔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앞쪽에 있는 소변을 참는 느낌이고 두 번째는 대변을 참는 느낌에서 항문에서부터 이 배꼽으로 들어오는 이런 단전이라 그러죠. 이렇게까지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한 10초 정도 있어 보고요. 그 다음에 항문 쪽에다 힘을 살짝 주면서 배꼽으로 당기는 걸 5초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소변을 참는 것을 1부터 쭉 쉬어서 그리고 다시 항문 쪽을 좀 더 쪼아서 배꼽으로 가져올게요. 힘을 배꼽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5번 정도를 딱 합니다. 이때 발가락들이 자꾸 들어 올려지니까 발가락은 꽉 누르면서 하세요. 그래야 힘이 배꼽으로 다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횡격막하고 다 운동이 됐겠죠. 요거를 그냥 한 하루에 5분만 하면 되고 우리가 그냥 일하다가도 할 수 있죠,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허리가 좀 불편하네, 목이 불편하네 그러면 호흡해주고 그 다음에 이 쾌결까지 싹 가주면 좋겠죠. 호흡할 땐 항상 흉식 호흡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식 호흡을 하면서 횡격막 운동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은 운동으로 쾌겔 운동을 해요. 자, 장요근 운동은 직장에서 하기엔 좀 어려워요. 이제 누워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장요근 운동은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은 장요근 스트레칭이나 장요근 마사지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 장요근은 풀기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운동을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세게 해서 장요근을 운동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장요근은 잘 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마사지를 많이 권하거든요. 근데 마사지를 하려면 어떤 기구를 써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창자를 누르면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 근육을 스트레칭 아니고 운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 장요근을 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아파서들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요근 운동을 하실 때 이 고관절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파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고관절 운동을 따로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장요근 운동의 기본은 먼저 누우시고요. 먼저 90도까지는 다리가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무릎을 모아서 배꼽 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때 엉덩이가 너무 많이 뜨는 거 좋지 않아요. 엉덩이가 어느 정도 붙어 있고 이렇게 오는 거죠. 손으로 누르는 거 어떠냐? 별로 안 좋아요. 손으로 누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고관절만 아파. 그러면 이때는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배를 살짝 들어줘요. 배를 든다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머리만 살짝 들어주시면 배에 힘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거 너무 어려워. 자, 한쪽씩 하면 됩니다. 한쪽씩. 자, 여기서 한쪽을 90도까지 편히 갖고 와요. 그냥. 힘들어. 이것도 그러면 손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배로 가져가는 거죠. 이때 조심할 것은 무릎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무릎이 약간 배꼽 쪽으로 들어오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힘들어? 그러면 이때 손으로 무릎을 잡고 배를 그쪽 방향으로 올려줘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다리 올리는 아주 간단한 운동을 시켜도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배를 잘 안 쓰셨거든요. 코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장요근 운동은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처음부터 일반적인 운동 하실 때 잡아 끌어당겼죠. 배를 살짝 들어줬죠. 자, 이 상태를 숨을 참으셔도 되고요. 많이 힘드신 분들은 숨을 싹 뱉어주면서 복행근까지 같이 쭉 잡아주면서 5초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갈 때 5초 정도에 천천히 돌아가는데 이때도 배에 힘을 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15번씩 3세트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코어를 많이 강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치코어는 어떤 선생님도 다 강조하는 운동이에요. 숨을 잘 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복식호흡부터 하지 마세요. 흉식호흡부터. 그리고 케겔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장요근 운동까지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코어를 잡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코어 운동 준비하세요.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고 그에 맞는 자세와 운동을 처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닥터 황의 통증 레시피입니다.